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야당의 역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기탄 없이 시중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협조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과문하지만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두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대통령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 자,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비공개로. 비공개에서 좀 더.